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조립과 관련된 여러가지 명령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조립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조립을 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고, 조립을 함으로써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품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간단한 제품일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제품일 수도 있겠죠. 간단한 제품만 하더라도 부품이 한두 개겠습니까? 최소 뭐 10개, 20개, 그렇죠? 100개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복잡한 제품을 설계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백 개 차원이 아니라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는 부품의 개수가 60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 안에 그 많은 6000개의 파일을 하나씩 가에다 조립한다? 그거는 사람 인내력 테스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옆에 그림처럼 단품을 가져다가 중간 레벨의 어셈블리인 서브 어셈블리, 다시 말하면 하이 어셈블리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자동차를 예로 든다 그러면 이 많은 몇천 개의 부품을 하나의 탑 레벨 어셈블리에다가 다 조립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을 가지고 엔진 어셈블리를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카시트를 구성하는 부품을 가지다가 카시트를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배기장치 관련된 거 서브 어셈블리 만들겠죠. 조향장치 관련된 거 서브 어셈블리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렇죠? 단품을 가지다가 서브 어셈블리하고 연동해 가지고 또 다른 서브 어셈블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립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C 드라이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 드라이브 안에다가 파일, 그 수만 개의, 수십만 개의 어떤 파일을 C 드라이브에 다 저장하나요? 저장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폴더 단위로 나눠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서브 폴더가 있는 거죠. 폴더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지 파일 관리가 용이하고 나중에 복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도 폴더 단위로 복사 이동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어셈블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단품을 가져다가 1차원적으로 쭉 조립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이 조립해 나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에서의 단품 파일의 확장자는 SLT PRT 파일입니다.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이고요. 어셈블리 확장자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SLD ASM입니다. 그리고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 거는 단품 파일이고요. 이렇게 하늘색 블락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는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탐색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미리 보기가 되니까, 그래서 단품인지 어셈블리인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네이밍, 다시 말해 이름을 줄 때도 단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름을 주겠지만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독특한 이름을 줘야지 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솔리드웍스에서도 파일을 열어보실 때 단품 단위로 열어볼지 어셈블리 또는 최상위 어셈블리로 열어볼지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을 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거는 단품만 보겠다, 이거는 어셈블리만 보겠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최상위 어셈블리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터링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만 보겠다.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을 할지라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게 부품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세부 내용까지 다 볼 수도 있겠죠. 뭐 10개다 20개다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웬만하다 그러면 그 상세 내역까지, 그렇죠? 저 밑에 돌출이라든지 필렛 그 내역까지 싹 다 열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부품의 개수가 막 수백 개 수증이 된다 그러면 그 내역까지 다 열어본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드를 쓰는 겁니다. 간략 모드를 열지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열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설정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편합니다. 표시 상태도 그렇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것은 결국은 단품을 가져다가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평면적으로 조립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조립하는 게 좋다. 그런가 서브 어셈블리 개념을 도입해서 그때그때 중간 레벨로
어셈블리화 시켜놓고 어셈블리 된 걸 가져다가 또 조립하고 또 조립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어셈블리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셈블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상향식, 바닥에서 위로, 그렇죠? 상향식 조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결국은 단품과 단품을 가지다가 단품들을 가지다가 서브 어셈블리 만들고, 그런 서브 어셈블리와 또 다른 단품, 또 다른 서브 어셈블리 가지다가 또 서브 어셈블리 만들고, 그렇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최상위 제품을, 그렇죠? 최종 조립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하향식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탑다운, 탑 레벨에서는 레이아웃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서브 어셈블리나 서브 단품을 만들어서 상세 설계를 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 탑다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바텀업 방식도 쓰겠지만, 왜냐, 탑다운 방식에서는 외부 참조라는 익스터널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 말은 단품하고 단품 또는 단품하고 어셈블리, 어셈블리와 어셈블리 사이에 링크 관계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단품과 B라는 단품 사이에 치수 관계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링크 관계를 성립해 놓으면 A라는 단품의 치수가 변경되면 B라는 단품의 치수가 같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 참조, 익스터널 레퍼런스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를 함으로써 좀 더 유기적인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바텀업과 탑다운은 상호 배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상호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설계 나가다가 단품이 없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새 파트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통 이제 바텀업 방식에서 하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부품을 쭉 조립해 놓고 여기다 한꺼번에 구멍을 뚫어야겠네, 그러면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어셈블리 함으로써의 장점은 뭘까요? 그런 거죠. 개별 단품일 때는 치수에 신경 쓰는 거죠. 형상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설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만든 단품을 가지다 조립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부품과 부품 사이에 충돌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움직이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정적인 상태일 때는 이게 간섭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실제 구동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모션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또는 어셈블리에서의 그런 이동에서의 동적 탐지, 동적 간섭을 탐지해 봄으로써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어떤 부품 간의 간섭이 나는지, 충돌이 나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어셈블리에서는 확인하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품일 때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셈블리를 꼭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제품은 결국은 어셈블리예요. 조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립이란 개념은 결국은 제품이, 최종적인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게 조립이 돼야지 또 나중에 모션 스터디에서 구동도 시켜볼 수 있고, 그렇죠? 또 해석에서도 실제 부품과 부품 간에 어떤, 그렇죠? 응력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변형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앞부분은 일반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 나가는 방식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메이트, 다시 말하면 부품과 부품 또는 단품과, 그렇죠? 어셈블리 사이의 어떤 컨스트레인트, 다시 말하면 뭐 일치 구속이라든지 각도 구속이라든지 그런 구속을 잡는 관계를 통해서 메이트 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 그러면서 외부 참조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개념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서 단품 파일, 조립 파일, 부품, 컴포넌트, 그리고 복제품, 인스턴스,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죠.
요 하늘색과 녹색, 그리고 뭐 주황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 자, 여기 하나의 단품이라 보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개별 단품 파일, 파트 파일이죠? 솔리드 파트 단품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품 파일을 끌어다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하나의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죠. 탑 레벨 어셈블리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서브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계층 관계는 그렇죠? 꼭 이렇게 0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1레벨의 어떤 청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1레벨만 있을 수도 있고 2레벨까지 또는 3레벨까지 쭉쭉쭉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어셈블리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레벨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0레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탑 레벨을 1레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를 0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몇 층으로 이렇게 어셈블리를 만들 것인가는 그렇죠? 제품의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품을 가져다가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을 해서 서브 어셈블리가 생성되겠죠. 서브 어셈블리, 하이 어셈블리 또는 서브 어셈블리 또는 솔리드 ASM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서브 어셈블리는 또 다른 어셈블리를 구성하는데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어셈블리 안을 보면 어셈블리도 자체적인 오브젝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셈블리 안에도 스케치를 2D 스케치나 3D 스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참조 영상, 그러니까 플레인이나 엑시스, 축 또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품 설계할 때 사용했던 명령들이 있죠. 뭐 돌출이라든지 필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개별 단품 안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오브젝트와 서브 오브젝트 또는 파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하늘색 요 단품이 몇 번 사용됐습니까? 3번 사용됐죠. 요 녹색은 또 3번 사용됐습니다. 요거는 단품 파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 온 단품 파일을 가지고 서브 어셈블리,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구성할 때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셈블리에 참여된 요 단품 파일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컴포넌트, 부품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부품. 단품하고 부품은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용어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파일 한 개, 이건 파일 한 개예요. 근데 어셈블리에 참여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 부품이 되는 겁니다. 컴포넌트. 독립된 파트 파일이 다른 파트 파일에 참여된 것. 그러니까 다른 어셈블리 파일에, 이건 파트가 잘못됐네요. 어셈블리 파일에 참여되면 어셈블리 파일에 참여된 경우에 우리가 이를 부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설정해 보시면 치수 설정이 있고 피처 설정이 있고 부품 설정이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설정 개념이 나오면 아주 복잡한데 고급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설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품을 가지고 이 어셈블리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어셈블리에서도 계속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끌어다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서브 어셈블리와 또 다른 단품을 가지다가 또 어셈블리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된다?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서브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어셈블리가 다른 어셈블리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품이 이렇게 한 번 사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부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사용된 부품이 있죠. 그걸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제품,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셈블리 내에서 같은 파트 파일, 같은 단품 파일이 여러 번 조립된 경우를 우리가 인스턴스, 복제품,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품 파일하고 부품,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복제품, 그 다음에 서브 어셈블리, 그 다음에 최상위 어셈블리,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에서의 어셈블리 환경에 보시면 이런 식의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솔리드웍스에서 파일, 새 파일 들어오겠죠? 저는 제 이름으로 만든 당분간 요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없으신 분은 1강을 보셔가지고 템플릿을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고 X 누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품을 삽입할 수 있는 부품 삽입 명령도 있고요. 탑다운 방식에서 하이 새 파트라든지 하이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는 새 파트 새 어셈블리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트가 가장 중요하죠. 부품과 부품 또는 부품과 어셈블리 간의 구성관계를 생성하는 메이트 상당히 중요가 많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솔리드웍스의 메이트는 완전 짱입니다. 이거. 완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조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셈블리 내에서도 단품 SA 패턴처럼 여러가지 패턴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패턴 이용 부품 패턴 또는 곡선 이용 패턴, 체인 부품 좋습니다. 스마트 패스트너 툴박스를 활용하는 거죠. 툴박스를 활용해서 툴박스에 있는 부품들이 자동으로 조립되게끔 하는 스마트 패스트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도 자체적인 어떤 형상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준면이나 축, 좌표계, 점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셈블리 된 걸 가지고 모션 스튜디오에서 이제 구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BOM은 일반적으로 드로잉에서 많이 쓰시는데 어셈블리 내에서도 이 BOM 부품 목록표를 빌 오브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는 정적인 조립품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분해되는지 분해도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명령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어셈블리 한번 찾아가 보시죠. 어디 있나요? 어셈블리 들어가면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명령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끌어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끌어내셔가지고 한 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물론 삽입에 들어가시면 이런 명령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조립 위원항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할 수도 있지만은 바텀업 방식도 있지만은 그 외에 하향식 탑다운 방식도 있다는 거. 조립은 여러분 단순 조립이 또 중요하지만 조립한 후에 여러분이 부품과 부품 간에 충돌이 나는지, 그러니까 간섭 탐지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리 안에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여유값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조립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모션 스터디나 해석에서 여러분이 이걸 끌어다가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